주식, 투자 관련 영상은 넘쳐납니다. 차트 분석, 종목 분석, 매매 기법 분석.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죠. 400년 전 영국 법학자, 베이컨, 법관, 대법관까지 했으니까. 50년 전 심리학자, 데니얼 카네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하죠. 심리학자지만. 이 세 사람이 시대도 다르고 분야도 달랐지만 단 하나 결론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할 텐데요. 플라톤 이야기, 베이컨 이야기, 그리고 카누만, 그리고 이 세 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이 일은 세 분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뭐 인식의 한계, 동굴을 스스로의 동굴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간은 실제를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분 모두. 그리고 이게 개미 투자가가 돈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개미가 틀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75년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쓰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 안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깊은 동굴 안에 제수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과 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벽만 바라볼 수 있죠. 등 뒤에는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과 제수들 사이에 사람들이 여러 물건을 들고 지나다녀요. 그 물건들의 그림자들이 벽에 비치겠죠, 당연히. 불빛에 의해서. 제수들한테 이 그림자가 발생될 텐데 그 그림자가 뭐냐 하면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상의 전부로 인식한다라는 비유를 하죠, 플라톤이. 그리고 그 그림자의 이름을 붙이고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림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플라톤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낯설지 않죠? 우리들이 보는 주가 차트 역시 당연히 그림자죠. 그리고 실제 기업, 직격 가치, 자금의 흐름,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차트로 나타나는 것일 뿐인데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원인이 아니잖아요. 결과일 뿐이죠. 실제가 아니라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비유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느 날 재수가 풀려나요. 처음엔 그 동굴 밖으로 풀려났을 때 동굴 밖에 너무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멀어가서 아무것도 못 본다잖아요. 눈이 너무 차는 것 같고. 근데 서서히 적응하면 진짜 세계가 보이겠죠. 불꽃, 별, 달, 그리고 태양. 플라톤에서 이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동굴 밖을 보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죠. 밖에 진짜 세계가 있다고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비웃었을 것이잖아요. 저들이 답변 안 하고. 그리고 플라톤도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만약 그 밖에 세상을 보고 왔던 사람이 그 안의 동료들을 밖으로 데려가려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려 할 것이다라고 플라톤은 썼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 동굴 밖을 본 사람들이 뭐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죠. 결과가 나와야 믿죠. 이게 동굴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굴에서 나온 자는 처음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었다.
있다고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향, 혼돈, 동굴을 벗어났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1620년 영국 사람이죠. 1920년 프란시스 베이컨은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써요. 뉴 올가니즘? 뭐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새로운 도구냐? 그럼 원래 도구는 누가 썼느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한 300년쯤에 오르가눔이라는 책으로 쓰죠. 거기서 연역법이 처음이 나오죠. 연역법 뭐 다 아시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삼단론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삼단론법으로 유명한데 이 대전제가 유효하면 너무나 정확한 명증한 논법이지만 대전제 자체가 변하고 대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밑으로 추론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죠. 당연히 다 모든 것들도 틀리게 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 연역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고 자 본인은 베이컨은 자 노븐 오르가눔이지만 새로운 도구잖아요. 연역법에 대한 새로운 도구 즉 귀납법을 만들죠. 귀납법. 모든 모든 사료와 팩트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나서 모든 증거들을 조합하고 나서 법칙을 찾아내는 수많은 개별 데이터를 쌓아 올려놓고 하나의 결론을 찾는 뭐 예를 들어 아는 삼단론법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소크라테스와 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논법으로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는 게 아니라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모두 죽는다. 모두 죽는다. 모두 죽는다. 모두 죽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귀납법적 그 논리 구조를 처음으로 베이컨이 요 노브 오르가눔에서 쓰죠. 제 생각으로는 그 대법관, 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관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연역법이라기보다는 뭐 귀납법에 가깝지 않습니까? 법정 증거주의라는 법도 있고 증거들을 다 모집해서 마지막 결론, 뭐 형량을 구형한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런 방법론을 만들었지 않나. 그게 현대적 어떤 과학의 시초가 되기도 했죠. 과학적 방법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4대 우상은 이런 거였어요. 뭐 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왜곡이죠. 종족, 그 인간 특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편향.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왜곡.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학습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식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뉴스는 크게 보이고 나쁜 뉴스는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무시하고 자기 같은 종목을 다르게 처리하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생 편향.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죠. 그 저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확장판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확장판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이컨은 플라톤의 동굴의 뭐 우상을 새롭게 인용해서 개, 개인의 경험과 환경이 만드는 감옥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죠. 삼성전자 뭐 구식으로 비유하자면 삼성전자로 크게 본 사람은 사성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도 삼성전자를 믿어요. 자기 동굴 안의 성공 경험이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죠.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죠. 언어와 말의 함정이에요. 베이컨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교류하며 말을 통해 서로를 오염시킨다고 했어요.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 종목 무조건 간다. 막 급등인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거도 없지만 뭐 누구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야 이거 급등한다. 빨리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걸 뭐 베이컨은 시장의 우상이라고 했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언어와 말이 착각을 만든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죠. 철학과 권위에 대한 맹신이에요. 베이컨은 그 당시는 철학자들이 권위죠. 뭐 철학자나 신학자, 그런 사람, 교황, 주교 이런 사람들이 권위였죠. 그들의 이론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과 같다고 했어요. 화려하지만 현실과 다를 수 있다. 주식에서는요. 똑같죠. 유명 유튜버, 스타 애널리스트, 슈퍼개미.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베이컨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플라톤은 어쩌면 그런 동굴이 있다라고만 했어요. 그런 동굴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컨은 그런 동굴을 만드는 네 가지 재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동굴이 만들어진다. 전체적인 편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다 구체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인식 구조를 알면 그걸 다시 또 해부하고 그것과 싸워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어떤 인식의 틀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 과학적 방법론이 태동되었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과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석을 쌓았다. 첫 번째 초석은 베이컨이고 두 번째 초석은 사실은 데카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역법의 재해석인데 그건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음은 데니얼 카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1979년 미국에서 데니얼 카누만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논문을 발표해요. 전망 이론이죠. 프로스펙트 시어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논문으로 카누만과 트버스키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원래 이분들은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영향이 크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심리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 당연히. 근데 핵심 발견은 뭔가 하면 인간은 이런 이익과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뭐 요 이야기는 100만 원 버는 것과 100만 원 잃는 것의 고통과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만 원 버는 것과 100만 원 잃는 것은 100만 원 잃는 것이 100만 원 버는 기쁨 대비 2.5배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 100만 이 사람 보통 사람들한테 내기를 제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건 100만 원 잃으면 지면 너가 100만 원을 잃는 거고 너가 이기면 200만 원을 버는 거야라고도 제안해도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100만 원을 잃지만 300만 원을 번다라고 2.5배 이상을 제한해야 사람들이 행동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음.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잃는 고통이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하죠. 손실을 회피하고 의력이 아니라 뇌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극점 편향은 앞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향이죠. 좋은 뉴스만 들어오고 자기 보유한 종목에 유리한 정보들만 취하려고 하는 거고. 뭐 이것도 많이 최근 급등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최신 정보, 가용성 편향, 그 앵커링은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이니까 사다. 과거 가격에 묶이죠. 보통 우리 이거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100만 원대, 100만 원 돌파하기가 많이 어렵죠. 90만 원, 10만 원, 90만 원, 80만 원대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뇌 설계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의지나 자신의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 뭐, 인식은 할 수 있어도 이걸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걸 개미와 고수의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개미와 고수의 투자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개미들은 손실 종목은 보유 언젠가 오르겠지 희망에 차 있죠. 수익 종목은 빨리 매도하죠. 결국 지는 포지션은 유지하고 이기는 포지션은 제거하는 편향들을 극복하지 못하죠. 고수들은 오히려 이 인식 편향들을 반대로 하죠. 손실 종목은 손실 제한이라는 걸로 극복하고 수익 종목은 보유를 추구하고 상향 피라미딩을 통해서 오히려 포지션을 확대하죠. 이기는 포지션을 키우고 지는 포지션은 잘라내죠. 어떻게 보면 원시적 본능과 원시적 뇌 설계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비대칭적으로 손익을 관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방법이고 그 반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세 이론을 같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톤, 동굴이라는 존재론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베이컨, 우상이라는 인식론적 장애, 그러니까 인식론적 장애, 네 가지 우상, 이 판단을 왜곡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과학적 방법론으로, 과학적 방법론의 시초가 되었고, 누구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극복 가능하다. 음, 그리고 카네만은 신경인지적 메커니즘, 뇌의 진화론적 설계가 원인이었고, 완전 극복은 불가능하고, 시스템만으로 관리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시대도 다르고 이처럼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자신이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편향의 본질입니다. 플라톤의 재수는 그림자가 전부라고 믿었었잖아요. 의심조차 안 해요. 베이컨의 우상도 우상인지 모를 때 가장 강력하죠. 카나만의 확증 편향은 자신이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땐 자신의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세 이론이 다른 관점,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관점 차이는 요거거든요. 플라톤은 소수 철학자만 탈출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비관적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한번 철인이 돼야 된다. 철인, 어, 그죠? 뭐 철인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라는 한계에서 자신의 스승이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 대중들이나 뭐 민중들은 그처럼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철학자들 철인 정치 즉 어떻게 보면 철학적 철인적 독재 정치를 꿈꿨었던 사람이죠. 국가에선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소수의 철학자만 훈련이 가능하다. 조금 비관적이죠.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누구나 좀 낙관적이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누구나 극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가르마는 완전 극복은 불가능하고 현 시스템만으로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관리만 가능하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카네만 쪽이 뭐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2400년 전 이야기와 이거 뭐 5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보단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과 이것들을 왔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온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쪽이 맞다고 보고 편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저 역시 편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 뭐 전자론적 관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편향을 인식하고 그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편향의 본질입니다. 플라톤의 재수도, 베이컨의 우상도, 카네만의 편향도, 그것들을 인식하느냐, 자신이 편향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 뭐 굳이 소크라테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야 되겠네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 무지의 지혜 아닙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의 편향, 소크라테스도 계속 그 무지해지,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자신의 지식과 지혜,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자기만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것들에 아주 질려버린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걸쳐 청년들에게 혹은 뭐 플라톤에게도 마찬가지고, 잖아요.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 너 자신의 편향을 알라. 그죠? 자신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알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편향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편향적 존재인데 주식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다. 주식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탈출할 수 있냐? 이런 편향이 있는 걸 알겠다. 어떻게 그럼 관리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이론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답이 있어요. 감정이 아닌 뭐 구조로 판단하라는 거죠. 실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진입 전에 규칙을 정한다. 손절 라인을 정하고 목표가를 정하고 확신의 크기로 비중을 관리한다. 진입 전에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주문 버튼 누르기 전에 다 정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 정하면 이미 벌써 감정이 개입돼요. 예를 들어 동굴 안에 그림자 부분이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기록한다.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때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우상이 약한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알면 다음에 변경하거나 개선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으로 판단한다. 이 종목 뭐,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종목 이길 때 얼마를 벌고, 질 때 얼마. 확률은 어느 정도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남겨놨는데요. 손익비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으면 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승률이 뭐꼭 50%를 넘지 않더라도 손익비만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값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투자자는 더 좋은 종목을 맨날 발굴하러 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라 판단 자체, 판단의 방식, 투자의 방식을 바꾸는 것. 좋은 종목은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핵심 지도주.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세 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2400년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플라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베이컨은 스스로의 동굴을 만드는 그 네 가지 원리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카네만은 그 우상, 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극복은 불가능하고 관리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첫걸음은 내가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편향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투사해보는 것, 어, 그게 진짜 고수로 가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다른 영상들도 뭐 제 실전 매매에서 그 편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편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참고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